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해운대 비축제 웹디자인 기능사 C1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아래로 내려와서 와이어 프레임을 살펴봅니다. 자, 여기 와이어 프레임을 보면 C 유형은 가로 사이즈를 1000픽셀로 디자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로고를 만들어야 해요. 일단 로고를 먼저 만들어 갑니다. 가로 200, 세로 40픽셀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자, 크리에이트 뉴 포토샵에서 이 부분에서 가로는 200, 세로는 40픽셀로 만들어 줍니다. 단위는 픽셀이고요. 다음에 크리에이트. 자, 그 다음에 이제 확 당겨서 해운대 비축제라고 로고 이름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로고 모양은 만들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서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글씨를 흰색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적당히 중앙에다가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단 부분에 레이어 창이 왜 세로로 너무 긴가 본데, 잠시만요. 자, 레이어를 하나를 더 만들어서 여기 하단 부분에 해운대 비축제니까 저는 약간 이런 보라색 느낌으로 한번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알트 S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작업하는 곳에다가 넣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수험 번호 폴더 C1 폴더가 있고, 이제 시험 볼 때는 이게 여러분들 수험 번호 폴더여야 하고, 그 폴더 안에 이미지 폴더를 만들어 줍니다. 또 이미지 폴더 안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로고라고. 그 다음에 좀 빠르게 가도록 하죠. 닫고 다음에 와이어 프레임을 또 검사합니다. 자, 봅시다. 와이어 프레임은 위쪽에 있죠. 자, 이미지를 보면은 가로가 800픽셀, 세로 350픽셀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왜냐면 이제 여기가 로고가 200픽셀의 너비이기 때문이에요. 800에 350으로 캔버스를 역시 만들어 줍니다. 800에 350 엔터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해보죠. 자,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제공 파일에서 여기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당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어두운 색으로 레이어를 하나를 깔고 투명도는 한 40% 정도 주도록 하고요. 그 위에 이런 텍스트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이거에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 이제 다른 내용을 받을 거예요. 아셨죠? 그 내용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알트 S 누르고 저장을 합니다. 슬라이드 1번이라고 저장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도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당겨 주시고요.
뒤로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글씨를 또 바꿔줘야 되겠죠. 주요 프로그램 이렇게 내용을 바꿔줍니다. 또 저장할게요. 저장. 이번에는 슬라이드 2번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미지 갖고 와서 역시 또 이렇게 크기를 맞춰주고 뒤쪽에 보내주고 내용은 이제 요 내용으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저장을 합니다. 슬라이드 3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와이어 프레임을 살펴보면 이제 여기랑 이미지 3개는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갤러리 배너 바로가기 부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장 갔는데 여기 있는 이미지를 얘네들이 시험 보는 데서 이제 너무 큰 이미지가 아니고 퍼블리싱이 가능한 이미지로 줬다면 그걸 그냥 쓰시면 되고요. 아니라면은 저처럼 지금 편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우선은 저는 이제 여기가 가로가 1000픽셀이고 아까 여기가 200픽셀이라고 디자인을 했을 때 그럼 여긴 800이잖아요. 그죠? 800픽셀의 너비인데 그 중에서도 여기는 300픽셀 그리고 여기는 각각 250픽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00에 300이니까 더하면 800이 맞죠?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300픽셀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있는 갤러리 이미지는 이제 가로 사이즈를 이제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로 사이즈를 이미지를 90픽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너비를 지정하시면 돼요. 여기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미지가 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갤러리를 만들 거예요. 가로는 90이고 세로는 100픽셀로 약간 세로가 긴 이미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쓱 넣고요. 당겨줍니다. 컨트롤 시프트 알트 S 저장을 해요. 가로가 90, 세로가 100픽셀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명은 갤1이라고 할게요. 갤러리 이미지니까요.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자, 여기 있는 이미지 굉장히 큽니다. 막 1MB가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이렇게 싹 갖고 와서 크기를 조절을 하신 다음에 적당히 위치를 잡고 저장을 합니다. 얘는 이제 갤2 이미지라고 할게요.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얘도 이번에는 갤3이라고 이미지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럼 갤러리 끝났죠? 다음 배너. 배너는 아까 여기 250픽셀 너비로 하기로 했었고 세로는 200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가봅시다. 가로 사이즈는 250, 세로는 200입니다. 그래서 얘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바로가기죠. 바로가기 이미지 여기 사이즈 잡아주고요. 저장을 합니다. 바로가기니까 다이렉트라고 파일명을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배너 이미지 지금 배너 이미지 하나가 1.95MB입니다. 아셨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선 크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배너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와이어 프레임을 한번 살펴보면 로고가 있는데 여기 또 하단 로고가 여기에 또 있네요. 그러면은 로고가 하단에 로고가 있는지 몰랐는데 무채색 계통으로 해야죠. 그러면은 아까 만들 때 하단 로고도 한 번에 만들었으면 됐는데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200에
세로 40 픽셀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어두운 배경색을 깔아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해운대 빛축제라고 그냥 워드 타입으로 써서 적당히 크기를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저장합니다. 저장해서 여기 로고 풋이라고 저장을 해 놓도록 할게요. 저장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을 때 와이어프레임을 살펴보면 로고 만들었죠. 이미지 3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갤러리도 3개 만들었고, 배너하고 바로가기 만들었고요. 로고도 만들었습니다. 그쵸? 여기까지 이미지 준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HTML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어줄게요. 그 다음에 사이즈를 키워놓고 자, 해보도록 하죠. index.html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느낌표를 찍고 엔터 쳐서 기본 프레임을 만들어 주고요. 타이틀에는 해운대 빛축제라고 적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와이어 프레임을 봤을 때 우선은 전체 영역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아셨죠? 이 영역을 저는 컨테이너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점 컨테이너 탭 누르면 이렇게 영역이 만들어지고, 컨테이너 영역 안에 헤더 영역과 램 영역 두 영역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헤더 영역이 있고 램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헤더 말고 자, 이 램 영역 안에는 여기 슬라이드 스테이션 영역이랑 컨텐츠 영역, 푸터 영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램 영역 안에 스테이션 영역이 있고, 그 아래 보면은 컨텐츠 영역, 그 아래에는 푸터 영역이 있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영역 구성을 해 놓고 작업을 하나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더 영역은 로고하고 GMB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로고는 H1 태그를 사용을 해서 만들고, A 태그 안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쓸 겁니다. Alt는 대체 텍스트를 입력을 해줘야죠. 해운대 빛축제. 그러면 됐고요. 다음에 GMB div 말고 GMB UL 태그를 만들어서 이제 메뉴들을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뎁스 리스트 메뉴부터 차근차근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런 메뉴는 여기 있는 내용을 쓰셔도 되는데, 이제 시험장에 가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파일로 줍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 헤더 안에 들어가면 여기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없으면 이거 쓰시면 됩니다. 들어가셔서 이거를 이제 하나씩, 이게 1뎁스니까요. 1뎁스를 하나씩 넣습니다. 이렇게. 그죠? 고객센터 하고요. 그 다음에 이 1뎁스 리스트 안에 2뎁스 UL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총 몇 개가 들어가는지 한번 보면 최대 3개 들어가네요. 네, 최대 3개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UL 태그를 복사를 해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을 하나씩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1뎁스 리스트 안에 A 태그와 UL 태그가 자식 태그로 들어가 있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2뎁스 내용을 여기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얘도 이렇게 세 줄 복사를 해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GMB, 자, 헤더는 HTML이 작성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랩의 스테이션 영역을 갈게요. 스테이션 영역은 여기 안에 UL 트레인 영역이 있고, 얘가 이런 식으로 이미지 슬라이드가 하나씩 들어가는데 이렇게 3개 있으면 됩니다. 자, 슬라이드는 항상 구성이 같아요. 이 바깥쪽에 기차역이 있고 그 안에 기차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는 개념으로 다가가시면 됩니다. 다음 알트는 슬라이드 1, 2, 3 그런 식으로 입력하지 마시고 이 슬라이드 안에 들어가는 그 내용이 있었죠? 예, 그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요거요. 우리 디자인했을 때 썼던 거죠. 얘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세요. 자, 그럼 스테이션 부분은 마크업이 끝났습니다. 다음 컨텐츠 영역은 섹션 태그가 3개가 들어가고요. 그 안에서 섹션 태그 안에서 첫 번째는 탭 메뉴 형태로 공지사항과 갤러리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여기 안에서 또 자, 탭스 영역이 있고 이 안에 A 태그로 예, 클래스는 on 하던 공지사항 A 태그 얘는 갤러리 합니다. 그래서 이제 on 클래스가 들어간 A 태그는 이제 활성화 스타일이 들어간다는 CSS 설정을 할 거예요. 다음 탭스 아래로는 이제 div 근데 탭 컨텐츠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영역에는 크게 UL 노티스 영역이 있고 또 그 아래는 UL 갤러리 영역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안에는 A 태그에는 내용이 들어가고 스팬 태그에는 날짜를 넣어주는 이런 리스트 형태가 4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은 있는 여기 컨텐츠 폴더 이런 데 들어가시면은 여기 꼭 없을 수도 있으니까 꼭 전체적으로 뒤져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공지사항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다 준비를 한 내용들이에요. 실제로는 제가 좀 내용을 길게 적었는데 이거보다 좀 짧은 내용을 시험에 나오게 할 겁니다. 아셨죠? 네, 이거 좀 짧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이것도 그냥 띄어쓰기 없이 하겠습니다. 이것도 원래 이렇게 길게 넣지 마시고요. 참여 아티스트까지만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아셨죠? 시험에서는 이거보다 더 짧은 내용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다음에 됐습니다. 했어요. 노티스. 그 다음에 이제 갤러리 가죠. A 태그 안에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만든 이미지죠. 근데 이미지에 특별한 내용은 없었으니까 갤러리 1번, 2번, 3번이라고만 써주도록 할게요. 만약에 시험장에 텍스트가 있다 하면은 그 텍스트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됐습니다. 갤러리까지 끝났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첫 번째 섹션의 탭 메뉴 부분은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공지사항이 보인다라는 맥락으로 만들 거니까 여기에다가 노티스 다음에 온 클래스를 또 하나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래서 탭 컨텐츠 안에 UL 태그가 여기도 있고 여기 두 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안 보이게 설정하고 온 클래스가 들어가 있는 UL 태그만 보이게끔 설정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섹션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배너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가기죠. 이거는 그냥 구성이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클래스 배너 다음에 여기는 클래스 바로가기는 다이렉트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는 배너 여기 안에는 샵하고 바로가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푸터 넘어갑니다. 자, 푸터는 보시면 이제 여기가 푸터인데요. 크게 로고 영역과 여기 회사 정보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고 H1 이 안에 A 태그 안에 이미지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로고 풋을 쓸 거고요. 알트 값은 해운대 비축제라고 적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div 태그가 있고 div 태그에 여기가 div 태그라고 한 다음에 위쪽에 ul 태그 아래쪽은 카피라이트 영역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ul food 언더바 메뉴 영역이 있고요. 메뉴니까 a 태그 넣어줘야 되겠죠. 자, 메뉴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나와 있을 겁니다. 올라가셔서 푸터 들어가시면 이렇게 있죠. 여기는 요게 메뉴입니다. 아셨죠? 하나씩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축전 요거하고 여기 이제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는 겁니다. 자,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면 카피라이트를 안 했네요. 저 여기 안에는 div 카피 영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푸터 안에 있는 요 카피라이트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팝업이죠. 팝업은 전체하고 아예 독립된 공간에다가 따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보시면은 모달이 아니고 뒤에 모달이 어둡게 깔리는 게 아니고요. 위에 이제 레이어만 띄어져 있는 팝업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팝업 영역을 만들고 h2 제목 태그하고 뭐 p 태그하고 그다음에 이제 div 태그가 있고 여기에는 버튼 클로즈라는 영역이 있고 이제 뭐 닫기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클래스는 이제 팝업 컨트롤 영역이라고 할게요. 제목은 여기에 보면은 또 주어진 리소스에서 여러분들 제공 파일 있죠. 시험장 가면 거기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좀 제목이 있습니다. 진짜 제목은 h2 태그로 넣어주시고 여기 이제 이 설명 컨텐츠 내용은 p 태그. 자, 이렇게 해주시면 HTML 작성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CSS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어서 CSS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폴더를 선택을 해서 CSS 폴더를 만들고 style.css 파일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올라가서 링크 탭 눌러서 CSS 스타일 파일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위에서 캐릭셋 쌍따옴표 안에 utf-8 하고 세미콜론 이렇게 써주세요.
그 다음에 자, 모든 태그를 선택해서 마진 0, 패딩 0 하고 A 태그는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inherit. 네,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게 하는 거죠. A 태그 스타일을. 네, 글씨 색깔도 inherit, 부모로부터 상속받게 하고요. UL 태그는 기본적인 땡땡이 리스트 스타일을 없애주도록 하고, 다음에 이미지 태그는 맥스 위스를 100%로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서는 항상 배경색을요 흰색으로 깔라고 하고, 글씨색은 333 어두운 회색을 쓰라고 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는 기본 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제 다음부터 하나씩 큰 영역부터 레이아웃을 잡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와이어 프레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은 이제 여기까지 되어 있는 거죠. 요게 지금 이 소스 코드였던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전체 컨테이너의 영역의 너비를 1000픽셀, 세로는 300 더하기 200 더하기 100이면 650 픽셀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가 아니고 왼쪽 정렬이라는 게 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먼저 만들어 줍니다. 그렇죠? 첫 번째 컨테이너의 영역의 너비를 가로 사이즈는 1000픽셀, 세로 사이즈는 650 픽셀로 만들어 주는 거죠. 자, 테두리를 그려서 영역을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지금 현재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시면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죠? 이런 구조입니다. 지금 이만큼 크기가 잡힌 거고요. 그 안에서 이거를 이제 플렉스를 합니다. 플렉스를 하고요. 이 안에 헤더의 너비는 와이어 프레임을 보면 너비는 200 픽셀이어야 하고 높이는 더하면은 650이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간단하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저는 배경 색깔을 이제 주도록 할 겁니다. 배경 색깔은 제가 아까 디자인을 했었던 로고색으로 할 예정입니다. 아셨죠? 이 색깔이요. 예, 이 색깔로 할 예정입니다. 여기를 이제 싹 잘못 클릭했네요. 여기를 팅 하고 클릭하면은 이 색깔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적용을 해두도록 할게요. 여러분 F12 누르면 나오는 이 개발자 창, 예, 되게 잘 보시는 게 여러분이 되게 코딩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갖고 옵니다. 자, 그 다음에 헤더 안에 자, 로고 영역, 로고가 있죠. 얘한테는 이제 위아래로 마진을 좀 줘서 이런 식으로 여백을 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GMB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GMB 조금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가 GMB 부분인데요. 그렇죠? 예. 자, GMB 안에 일뎁스 리스트 안에 A 태그 하면은 저기 그 일뎁스 리스트인 거죠. 자, 얘네들은 너비를 180 픽셀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하겠습니다. 높이는 50 픽셀. 얼라인 아이템은 센터, 보더는 빨간색으로 일단 놓고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자, GMB한테 너비를 보면 GMB가 이제 블록 요소기 때문에 부모만큼의 너비를 갖고 있는데요.
얘를 너비를 180 픽셀로 하고 일단 마진형 오토 헤더의 공간 안에서 중앙에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GMB가 이렇게 중앙에 와 있죠. 자, 좋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얘한테 글씨를 흰색이 상속이 되게끔 해줄게요. 잘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글자가 이뎁스 리스트 가보도록 합니다. 자, 이뎁스 리스트는요,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요 안에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높이만 30픽셀을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뎁스 리스트들이, 이뎁스 UL이 지금 여기 이렇게 이뎁스 UL이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얘네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뎁스 UL을 선택을 해요. GMB 안에 있는 이뎁스 UL. 자, 이뎁스 UL은 이뎁스 리스트가 각각 높이가 30픽셀이기 때문에 그런 게 만약에 3개가 쌓였다 라고 한다면 그걸 포함을 하고 있는 이뎁스의 UL은 90픽셀의 높이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쵸? 근데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하이트를 0으로 만들어 버리고 0픽셀인 거고요. 오버플로우를 히든을 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뎁스들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리고 언제 내가 여기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뿅 나오게 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메뉴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드럽게 나와야 되니까 얘한테 트랜지션을 걸어주고, S를 빼먹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GMB 안에 자식 1뎁스의 마우스를 올리면 그 안에 있는 UL 태그에 높이를 넉넉하게 100픽셀 정도로 잡아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근데 이제 이뎁스한테 배경색이 없으니까 좀 구분이 잘 안 돼요. 이제 배경색을 간단하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넣어줄게요. 아니죠. 그래도 흰색보다는 좀 재밌는 색으로 가볼까요? 네, 좀만 색깔이 다르면 되죠. 네, 저는 아닙니다. 약간 핑크색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두리를 지워요. 테두리를 지우면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 하이라이트 들어가야 되죠. 하이라이트. 자, GMB 안에 li 태그에 마우스를 올리면 그 안에 있는 자식 A 태그는 배경색은 검정색, 글씨색은 흰색 이렇게 함으로써 보면은 마우스를 올리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가 들어가시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헤더는 끝난 거니까 헤더한테 들어갔던 이런 테두리들은 이제 과감하게 지우도록 할게요. 헤더까지 완성이 됐고, 자, 그다음 오른쪽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른쪽에 이 부분을 해야죠. 일단 슬라이드가 어떤 형태의 슬라이드를 만들려고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슬라이드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효과입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스테이션이 있고 여기 안에 트레인이 같은 너비 높이로 있고 그 안에 li 태그가 이게 세 개가 하나, 둘, 세 개가 여기에 똑같은 곳에 있고, 그렇죠? 그러려면 포지션 앱솔루트로 배치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투명도가 0. 기본적으로 투명도를 다 0을 주면은 이 세 개의 리스트가 다 투명해질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순번에 맞는 리스트한테 on을 주고, 리스트 중에 on 클래스가 붙은 리스트에 대해서만 오퍼시티를 1로 설정을 CSS에서 해 놓는 거죠. 그렇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테이션이 있고요. 스테이션의 너비 높이가 아까 와이어 프레임을 보면 여기가 800에 350이었습니다. 그렇죠? 가로는 800, 세로는 350 픽셀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트레인한테는 너비는 그만큼 100% 부모만큼, 높이도 부모만큼 100% 하고요. 얘한테 포지션을 렐러티브를 설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트레인 안에 있는 li 태그 너비는 부모만큼, 높이도 부모만큼, 그런데 포지션은 앱솔루트, 그 다음에 레프트는 0, 탑은 0, 너비는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오파시티를 투명하게 안 보이게 하면 얘네들이 이제 싹 다 안 보이겠죠. 하지만 여기 있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트레인 안에서 이 첫 번째 트레인 요거 얘한테만 뭘 해요? 온 클래스를 줍니다. 아셨죠? 아직은 안 보일 거예요. CSS를 가서 선택자 이거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고 얘만 어떻게 되도록 오퍼시티 1이 되도록 하면 이제 이건 보이겠죠. 이렇게.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가 부드럽게 전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변하기 전 스타일에다가 트랜지션을 설정을 합니다. 그렇죠? 0.5s is 0s. 그 다음에 시험에선 꼭 할 필요는 없지만 오파시티가 0이면 마우스 커서에도 반응하지 않게끔 포인터 이벤트 논도 설정을 하고, 리스트에 온클래스가 붙어서 오파시티가 1이 돼서 보이게 되는 설정이라면 이제 마우스 커서에 반응이 돼야 되겠죠. 마우스에 보이지도 않는데 마우스 커서에 반응하는 웃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를 꼭 붙여줄게요. 실무에서는 맨날 쓰는 코딩이기는 한데 이제 시험이니까 이게 없어도 그냥 넘어가도 될 겁니다. 아셨죠? 크게 상관은 없지만 넣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스테이션 부분은 됐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은 다음 영역이 이제 여기죠. 컨텐츠 영역이고, 여기가 이제 섹션들이 3개가 있고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거를 300으로 하기로 했고, 얘네 2개를 각각 250 픽셀의 너비로 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높이는 200 픽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보시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스테이션까지 끝났고요. 컨텐츠 영역을 가야죠. 그렇죠? 컨텐츠 영역 안에 크게 섹션이 3개가 있죠. 갑시다. 자, 컨텐츠 영역은 이제 보면은 너비가 이제 800 픽셀이었죠. 그 다음에 높이가 200 픽셀이고요. 섹션이 나란히 배치되니까 플렉스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 영역의 안에 섹션 태그들은 기본적으로 너비를 200 픽셀 아니죠. 250 픽셀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누구만 섹션 태그인데 몇 번째? nth of type 첫 번째 섹션 태그만 너비가 300 픽셀이 되도록 설정을 합니다. 테두리를 그려서 영역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탭 메뉴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탭 메뉴 지금 보시면은 이 탭 메뉴 이 섹션 안에서 탭스가 있죠. 탭스 안에 A 태그 2개가 나란히 배치가 돼야 됩니다. 아셨죠? 원래도 나란히 배치가 되긴 한데 좀 이쁘게 배치를 시켜 주도록 할게요. 디스플레이는 플렉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탭스 안에 있는 A 태그는 패딩을 살짝 줄게요. 그렇죠? 그 다음에 테두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색깔로 만들고, 글씨 색깔도 이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이거 그냥 제가 스타일 넣고 싶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스타일이 별로 안 예쁘네요. 글씨 색깔이 보라색이 되니까 그냥 검정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태그인데 온클래스가 붙은 A 태그는 그래도 얘가 지금 클릭이 되어 있다, 활성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를 표현을 해주기 위한 스타일을 넣어줄게요. A 태그인데 어떤 A 태그? 온클래스가 붙은 A 태그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이 색깔이 되도록 합니다. 잘 안 보이죠? 글씨색은 흰색이 되도록 해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티스 안에 있는 리스트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얘 아래쪽으로 패딩을 좀 살짝 줄게요. 아닙니다. 마진을 줄게요. 마진을 위아래로 10 픽셀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20픽셀을 줄까요? 20픽셀을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백이 워낙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노티스 영역 안에 li 태그 선택해서 디스플레이는 플렉스, 저스티파이 컨텐트는 스페이스 비트윈 해주시면은 이제 간단하게 배치가 되시고요. 플렉스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제가 나중에 영상을 플렉스만 이해할 수 있는 개념 영상을 만들 예정이니까 그거 보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갤러리는 전부 리스트들이 나란히 배치돼야 되니까 이것도 이거하고 똑같이 가면 됩니다. 똑같이. 그러면 갤러리를 이렇게 3개가 나란히 배치가 되시죠? 그러면 된 겁니다. 여기 있는 섹션 태그가 이렇게 있는데 섹션 태그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배너 영역 보도록 할게요. 자, 배너는 배경 이미지를 걸어줘야죠. 배너, 그 다음에 노다시 리핏 50% 커버, 이렇게 배너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배너라는 글자가 중앙에 이쁘게 와주면은 더 좋겠죠. 그러니까 또 역시나 디스플레이 플렉스, 저스티파이 컨텐트는 센터, 얼라인 아이템도 센터, 가운데에 오죠. 그쵸? 왔습니다. 근데 얘가 좀 보여야죠. 그쵸? 요 안에 있는 A 태그가 배경 색깔은 뭐 여태까지 했던 요 색, 그다음에 글씨색은 흰색. 이렇게만 하면은 너무 이게 작죠. 그래서 안쪽으로 여백을 만들어 줄 거예요. 40픽셀. 그러면 이렇게 널찍하니 배너 버튼이 만들어지시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로 하고 싶은 크기로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바로 가기도 배너하고 똑같이 가면 되니까 요거를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여기만 바꿔주세요. 여기랑 요거 이미지랑 이러면 안 되죠. 요거 이미지랑 여기 요 이미지 한, 둘, 셋 요거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도 끝나죠. 다음 부터 갑니다. 자, 부터. 아니죠. 아유, 큰일 날 뻔했네요. 탭 메뉴 작업을 해놓고 가야죠. 죄송합니다. 자, 탭 메뉴는 여기에 탭 언더바 클래스명이 이거였죠. 탭 언더바 컨텐츠 안에 UL 태그가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이제 안 보이게 좀 처리를 해줄게요. 일단 UL 태그 2개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꺼요. 안 보이게. 그러면 둘 다 안 보이겠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노티스에 온클래스가 붙었다 하면은 얘는 디스플레이가 블록해서 보이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갤러리에 온클래스가 만약에 붙었다 하면 얘는 원래가 플렉스였으니까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이렇게 해줍니다. 아셨죠? 그러면 될 거예요. 있습니다. 이제 부터 갑니다. 자, 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부터 들어가요. 부터는 배경 색깔을 저는 검정색
글씨색은 흰색을 놓고 기본적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너비는 지금 보면 800픽셀이고요. 높이는 100픽셀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여기까지가 800, 그 다음에 여기가 100픽셀이죠. 나와 있죠, 여기에. 그 다음에 두 개가 나란히 배치되어야 하니까 디스플레이를 플렉스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벌써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교차축 기준으로 중앙에 올 수 있게끔 얼라인을 아이템을 센터로 가지고요. 여기 있는 이 하단 메뉴, 풋 메뉴였나요? 클래스명이 기억이 안 나네. 이거죠. 이 안에 있는 리스트도 나란히 배치를 시켜 줄게요. 그렇죠? 그러면 또 부모인 태그한테 플렉스 걸어주면은 얘가 이렇게 나란히 배치되는데 사이에 여백이 좀 있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li 앞에 점 있어야죠. 얘한테 마진 라이트를 한 20픽셀 정도 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데코레 이건 안 하셔도 되는데 언더라인을 해서 얘가 약간 링크처럼 더 보이게 해주도록 합니다. 그럼 푸터 끝났죠. 그 다음에 레이어 팝업을 띄워줘야 됩니다. 그쵸? 레이어 팝업 갑니다. 여기 파란색 테두리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레이어 팝업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팝업도 이제 팝업 선택을 해서요. 얘는 포지션을 픽스드로 갑니다. 그 다음에 레프트는 한 50, 요거는 뭐 한 300, 탑은 300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배경색이 있어야 돼요. 배경색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얘가 여기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너비가 없죠? 너비는 300픽셀 정도로 해주고, 그 다음에 테두리도 좀 그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테두리가 그려지죠? 안쪽으로 패딩을 좀 만들어 볼까요? 패딩 한 30픽셀 만들어 주면은 자 이렇게 패딩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여백이 좀 있으면은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자 팝업 클레이의 모든 자식들을 선택을 해서 마진을 이렇게 적용을 할게요. 여백이 좀 하나씩 생겼죠? 자, 그 다음에 이 팝업 그 컨트롤 영역이 있었어요. 그쵸? 이제 뭐냐면 얘입니다. 그쵸? 복사를 해서 갖고 나면 이거를 이제 플렉스를 하고 저스티파이 컨텐트를 플렉스 엔드로 하면은 닫기가 오른쪽으로 가죠. 그쵸? 그 다음에 버튼 클로즈 선택을 해서 테두리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패딩을 또 그려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진을 살짝 위로 20픽셀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별로네요. 이거는 안 할게요. 안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CSS 끝내도록 하고 이어서 자바스크립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바스크립트 기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JS 폴더 만들어 줍니다. 일단 순수 자바스크립트 코드부터 갈게요. index.js 파일명은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src 속성에 index.js를 연결을 해줘야죠. 그러면 이제 이리로 넘어가서 기능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윈도우에 add event listener 윈도우가 로드가 될 때 어떤 동작이 실행되도록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팝업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팝업은 첫 번째 공지사항을 눌렀을 때 실행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리스트 여기는 있죠. 첫 번째 리스트한테 가서
아이디를 주세요. 버튼 오픈이라고. 그래서 이제 요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야죠. 변수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도큐먼트 쿼리 셀렉터 이렇게 아이디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닫는 버튼도 있어야죠. 도큐먼트 쿼리 셀렉터 누구였냐면 닫는 버튼은 팝업에 이걸 누를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를 갖고 옵니다. 버튼 클로즈를 갖고 와서 점 클로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또 팝업이라는 변수에다가는 도큐먼트 쿼리 셀렉터에서 누구를 갖고 올 거냐면 이 팝업 요거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갖고 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복사를 해서 점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래서 자 버튼 클로즈가 아니고 버튼 오픈을 뭐 했을 때 add event listener 클릭을 했을 때 어떤 동작을 실행을 한다. 그래서 누가 팝업이 클래스 리스트가 어떻게 되도록 추가가 되도록 on이라는 클래스가 추가가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을 해봅니다. 아이고 깜빡하고 팝업을 안 없앴네요. 공부할 겸 CSS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가볼까요? 우리가 아까 이렇게 배치를 해놨었는데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디스플레이를 논 하면은 자 안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 팝업 클래스에 온 클래스가 붙었다 했을 때 디스플레이를 플록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걸 누르면 보이겠죠. 왜? 내가 이걸 누르면 팝업이라는 클래스에 on이라는 클래스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블록으로 바뀌죠. 논이 해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닫기 버튼 클로즈를 add event listener 클릭을 했을 때 어떤 동작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면 돼요? 팝업의 클래스 리스트 중에서 on이라는 클래스가 지워지면 되는 거예요. 저장하고 확인합니다. 누르면 나오고 닫기 누르면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다음 탭 메뉴 가도록 할게요. 탭 메뉴를 가려면 일단 탭들을 갖고 와야죠. 그쵸? 탭스를 이게 탭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셨죠? 헤더 탭이라고 해도 되고 탭 타이틀이라고 해도 되고. document query selector 탭 메뉴는 여러 개 한 개가 아니죠. query selector all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아까 탭스 안에 있는 자식 A 태그 두 개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갖고 와야 되냐면은 탭 컨텐츠들을 갖고 와야 됩니다. 됐죠? 탭 컨텐츠들을 갖고 와야 돼요. document 탭 컨텐츠는 UL이 두 개가 있죠. 두 개니까 또 쿼리 셀렉터 올로 선택을 해서 클래스가 이 누구를 갖고 오려고 하는 거냐면 탭 컨텐츠 안에 자식 UL 태그 이거랑 요거랑 요거 두 개를 갖고 오려는 거예요. 선택하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선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작업을 또 해보도록 합시다. 무엇을 클릭을 했을 때 탭스를 각각 for each 반복문을 돌려줍니다. 그쵸? 회전을 돌려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어떤 동작을 한다. for each가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안에 매개 변수로 이 탭 그리고 인덱스 그다음에 array 이렇게 세 개를 쓸 수 있는데 세 번째 배열을 가리키는 array는 여기서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탭에 대해서 뭐 했을 때 add event listener 무엇을 클릭을 했을 때 어떤 동작이 실행되게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클릭을 하면 우선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은 내가 얘를 클릭하던 요거를 클릭을 하던 내가 클릭한 탭만 이렇게 활성화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만 on 클래스가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탭들은 on 클래스가 다 빠져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탭들 근데 이 중에서 첫 번째 탭 요거의 클래스 리스트 remove on이라는 클래스를 빼고요. 또 마찬가지 0, 0, 1 두 번째
탭도 onClass를 뺍니다. 그리고 누구만 내가 클릭한 탭만 클래스 리스트에 add on이 추가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활성화 기능이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됐죠? 이거는 이제 활성화 스타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변경, 탭 내용 변경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여기 안에 탭 컨텐츠인데 0번째, 즉 첫 번째 UL 태그에 add 클래스 리스트, 아니죠. 클래스 리스트들 중에서 on 클래스를 뺍니다. remove. 그 다음에 0, 1. 두 번째 UL 태그도 on 클래스를 빼요. 그리고 몇 번째 탭 컨텐츠만 바로 인덱스 번째 탭 컨텐츠만 뭐가 되도록 클래스 리스트들 중에서 add on 클래스가 추가가 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내용 바뀌죠. 됐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기능 넣어주면 되겠죠. 슬라이드는 우리가 이제 fade in, fade out이었습니다. 그렇죠? 슬라이드. 자, 슬라이드 항상 나오죠. 카운트 0 저장을 해주시고요. let 트레인 안에 있는 리스트인데요. 이제 이걸 슬라이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문서에서 쿼리 셀렉터 all 하고 트레인 안에 있는 자식 li 태그들을 3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였죠? 그리고 이제 set interval 어떤 동작이 실행이 되는데 몇 초마다 2.5초마다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2.5초가 돌아갈 때마다 카운트가 1씩 증가하고 그때마다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만약에 카운트가 2보다 크다면 카운트에 0을 대입을 해준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0, 1, 2, 0, 1, 2 이런 순환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구성이 같죠. 보세요. 요게 있는 이 3개의 리스트는 onClass가 없으면은 투명해지는 거고 onClass가 붙은 리스트만 투명하지 않고 불투명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2.5초마다 일단은 3개의 리스트의 onClass를 지우고 그 다음에 지금 카운트가 0, 1, 2, 0, 1, 2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2.5초마다. 그래서 카운트 번째 리스트만 뭐가 되도록 onClass가 들어가도록 하는 기능이 들어가면 표현이 들어가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슬라이드죠. 슬라이드하고 0번째가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클래스 리스트 remove onClass 빼주고 얘를 갖다가 0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거는 역시나 이렇게 하지 않고 반복문을 써도 됩니다. 아셨죠? for let i는 0부터 i는 뭐보다 작을 때 슬라이드의 length보다 작을 때 i가 뿔뿔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요 소스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i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누가 들어가면 돼요. 슬라이드의 몇 번째? 카운트 번째 만 클래스 리스트에 add on이 들어가주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반복문을 모르시면은 그냥 이제 요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새로 고침하면은 이렇게 되죠.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jQuery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어서 순수 자바스크립트를 jQuery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리 봐도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좀 코드가 좀 길죠. 그래서 초심자들이 좀 다가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jQuery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를 쓰고 싶지 않다면 jQuery 쓰시면 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기존에 있는 이거는 어떤 코드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을 가서 받는 여기 파일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런 폴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요 안에 들어가시면 이게 jQuery 설치 파일입니다. 아셨죠? 얘를 복사 컨트롤 C를 하셔서 이걸 어디에다 넣으셔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작업하는 곳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다 작업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JS 파일에 이렇게 폴더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만들어줍니다. index.to.js. 여러분 jQuery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파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해서 자, 일단은 뭘 연결을 해야 되냐? 스크립트 src jQuery를 먼저 연결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 index2를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jQuery 시작해야죠. document.ready 어떤 동작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팝업 기능부터 가볼까요? 자, 샵 id가 버튼 언더바 오픈인 것을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어떤 동작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면 돼요? 점 팝업. 이 달러 괄호 안에는 문자, 이 쌍따옴표 안에 이 CSS 선택자를 쓰면 태그가 선택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한테 add class on 클래스가 추가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죠. 봅시다. 그래서 보면은 자, 이거 열어볼까요? 보시면 이제 이거 누르면은 나오죠. 그렇죠? 이거는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닫기 버튼을 누르면 버튼 언더바 클로즈를 클릭을 하면 동작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해서 add를요 remove로만 바꿔주세요. 그러면 onClass가 빠지는 거죠. 팝업 태그에서. 그러면 누르면 나오고 닫기 누르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 탭 메뉴 해보도록 합니다. 팝업 끝났습니다. 탭도 간단해요. 탭스 안에 있는 A 태그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어떤 동작이 실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A 태그를 싹 다 선택을 해서 onClass를 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클릭한 A 태그한테만 onClass를 추가를 합니다. 그럼 이 두 줄만 써도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내용도 바뀌어야 되죠. 그렇죠? 네, idx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내가 클릭한 A 태그가 부모 기준 몇 번째 자식인지를 계산을 해서 여기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0 아니면 1 이런 수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보면은 탭 컨텐츠 클래스가 뭐였죠? 컨텐츠가 요겁니다. 언더바 컨텐츠. 요 안에 있는 ul 태그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일단은 또 remove 클래스 on 클래스를 빼주고요. 그 다음에 자 .eq 하고 idx 번째, 그러니까 내가 클릭한 이 dt에 맞는 순번째 얘네 ul 태그한테만 add 클래스 on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용 바뀌겠죠. 그렇죠? 이거 나오고요. 네, 슬라이드 남았네요. 그렇죠? 슬라이드. let count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0을 대입을 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set interval 어떤 동작이 2.5초마다 실행이 된다. 그리고 2.5초마다 카운트가 1씩 증가하고 만약에 그 카운트가 1을 넘어서 3이 됐다. 그러면 카운트에 강제로 0을 대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트레인 안에 li 태그들 3개를 선택을 해서 우선은 onClass를 싹 다 빼줍니다. 그쵸? 그리고 트레인 안에 li 태그인데 몇 번째? eq, 카운트 번째.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클래스가 들어가게 해줍니다. 자바스크립트하고 똑같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기능은 이제 표현이 다를 뿐인 거죠.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 돌아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탭 메뉴 기능도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요. 화이팅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